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몇 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한파. 계곡물이 열고 수도관이 터지는 등 곳곳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벤처, 캐릭터 산업이 코로나19 충격에도 오히려 열기가 뜨겁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가 지난 한 해에만 2천억 가까이 팔렸습니다. 특정 업종 쏠림 현상도 나타나 개선도 필요합니다. 백화점에서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열린 직원용 출입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아르바이트생만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몇 년 만에 찾아온 역대급 한파에 곳곳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지난 주말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산골이나 도심이나 계곡물이 열고 수도관이 터져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에 없던 거대한 얼음벽이 만들어졌습니다. 댐 물이 녹을 틈 없이 겹겹이 얼어붙으면서 높이 28m, 길이 171m의 빙벽으로 변한 겁니다. 계곡물을 쓰는 산골 마을은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빙판이 되어버린 취수원과 계곡. 임시 방편으로 관로를 설치해보고 불로 녹여봅니다. 급하게 마련한 해빙기로 관로에 뜨거운 열기를 넣기도 하지만 모두 헛수고. 몸이 불편한 노인과 주민들은 빙판에 미끄러질까 물 길어갈 엄두도 못 냅니다. 우리 아저씨는 그냥 내경색으로 쓰러져갖고 이제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제가 그나마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건 하루 몇 차례 비상급수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좀 그래지고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사는 거야. 씻지도 못하고 아이고 아주 20일 전부터 물이 안 나오는 가구가 점점 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전체 52가구 가운데 3가구를 제외한 대부분 집에 물이 끊긴 상태입니다. 광역 상수도 연결만 기다리고 있지만 지자체의 계획은 하세월입니다. 상수도가 하루라도 빨리 와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같은 일을 해마다 겪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물을 못 먹고 또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물을 못 먹고 200여 세대가 사는 30년 된 노후 아파트는 며칠째 곳곳이 단수 상태. 각 세대로 물을 공급할 공용 관로가 얼어붙으면서 제대로 물 공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또 터지고, 엊그제 또 터지고. 이거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이거 하이트 아니고. 혹시 몰라 물을 틀어놓고 사비를 들여 배관을 녹이는 공사까지 했던 일부 입주민들은 며칠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세민이나 아니면은 그 뭐 장애인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도 관리사무소만 얘기만 할 뿐 그러면 뭐 나몰라라식으로 해버리면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기가 많다 보니까 그 물 가지고 이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물 유속이래가 그걸 얼음을 방지 못하는 거지. 급한 대로 이제 하고 그 문제 나중에 그 문제는 이제 군사 협조 받아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죠. 지난 8일부터 접수된 충북 지역 수도관 동파 신고는 296건. 비상급수가 필요한 마을도 5곳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하는 올겨울.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한 불청객 한파는 집마저 불편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연속 기획입니다.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캐릭터 문화 산업은 코로나19 충격에도 오히려 열기가 뜨거운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지역 벤처들을 만나 이들이 캐릭터에 주목하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20대 주희진 대표의 주력 사업은 홍보 교육 영상 제작입니다. 코로나 광풍이 휘몰아친 지난해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매출은 오히려 배로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종목인 영상 제작 외에 지역 알림이인 청주유생 캐릭터를 만들어 수첩, 엽서, 보드게임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신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캐릭터로서 저희를 좀 기억해 주시고 인지하는 게 높더라고요. 매출은 이제 주사업 분야에서 좀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민분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지역 기업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서 사전조사를 통해 개성 표출을 위해 지갑을 여는 일명 개성 소비에 주목했고, 온라인에서 다수 개인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이 믿음은 다시 한번 확고해졌습니다. 소비자가 결혼이나 졸업, 생일 등 추억의 사진을 보내면 캐릭터가 담긴 맞춤형 입체 카드를 제작해주는 펀딩에서 당초 목표의 300% 넘게 달성한 겁니다. 캐릭터 굿즈 쪽이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소비를 하는데 진입장벽이 낮고 내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취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다 청주 수암골에 정착한 신인철 대표도 개성 소비의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캐리커처 작업과 체험 교육을 하는 열린 작업실을 꿈꾸고 내려왔지만 코로나19 직격탄에 궤도를 변경했습니다. 수암골의 카페거리와 벽화마을에 착안해 시대를 아우르는 시간여행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피규어 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양산되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고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컬렉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을 이렇게 어쨌든 반영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 사업을 가상세계와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캐릭터를 찾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소형 드론 경기장을 제작해 바닥판을 많이 차지할수록 빙고를 만들수록 점수를 내는 게임 방식을 개발한 김성민 대표. 코로나19로 각종 드론 박람회와 경기가 취소되면서 상용화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문을 두드리며 새 기회를 잡았습니다. 참신한 게임 방식을 애니메이션 콘텐츠로 활용하는 한편 캐릭터 사용 계약을 맺어 제품 개발과 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감정이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알려져 있는 콘텐츠와 접목이 되면서 많은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를. 실제로 이 같은 캐릭터 이용 시장은 코로나 충격에도 선방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캐릭터 이용 빈도, 상품 구입 경험, 모바일 캐릭터 이용 경험 모두 소폭 늘었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은 줄었어도 상품 구매나 모바일 캐릭터 이용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하기도 빠듯한데 이렇게 홍보를 발벗고 나서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능력 있는 작가들이라던가 그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잘 큰 캐릭터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하고 부가가치가 커 파급력과 경제성이 높지만 자본과 홍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겐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동일 집단격리 중인 음성소망병원에서 오늘 1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주에서는 경기도 가평 확진자와 접촉한 20대가 확진됐고 청주에서는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40대가 확진돼 충북의 누적 확진자는 1,412명을 기록했습니다. 동일 집단격리 중 추가 확진을 제외하면 충북은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한 자릿수로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한편 지난달 확진된 청주 70대가 치료 중 숨져 누적 사망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충청권 유일의 코로나19 민간 거점 병원인 베스티안 병원이 확진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 환자는 오늘 음성소망병원에서 이송된 70대로 5층 음압 중환자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청주의료원의 중환자도 이 병원 음압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베스티안 병원은 중환자용 30병상과 경증 환자용 90병상을 갖춰 충북대 병원에 몰렸던 중환자 치료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인 청주페이가 지난 한 해에만 2천억 가까이 팔렸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지만 병원과 학원 같은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청주페이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충전하면 10% 인센티브로 5만 원을 더 받아 55만 원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좀 5만 원씩 이제 저축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습니다. 적지 않은 혜택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제약에도 지난 한 해에만 1,975억 원이 팔렸고 이 가운데 89%인 1,700억 원어치가 지역에 풀렸습니다. 청주페이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이제 고객의 한 80%는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수수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청주시는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봤지만 사용 실적을 분석해봤더니 일부 업종에 쏠림 현상도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으로 전체 4분의 1 수준인 638억 원이 결제됐고 슈퍼마켓이 22.5%, 병의원과 학원이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센티브 혜택이 골목 상권에 도달하기보다는 병원비나 학원비 같은 고액 결제의 대체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된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정하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제도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청주페이의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주페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금액의 10%를 더 주는 인센티브는 올해도 유지되지만 국비 지원이 줄어 올해 청주페이 발행 규모는 1,20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받는 할인 혜택이 올해부터 소폭 하향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월치가 대상에서 빠져 연납 연간 할인율이 10%에서 9.15%로 하향됐다고 밝혔습니다. 할인폭이 가장 큰 1분기 연납은 다음 달 1일까지며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등으로 줄어듭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전체의 약 39%가 84억 8천만 원의 연납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활성화된 온라인 배달회와 관련해 식약처가 13일부터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합니다. 수거 검사 대상은 수산물 전문 판매 앱이나 상위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로 장염 비브리오, 황색 포도상 구균 모두 1g당 100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전 처리 후 칼 도마 분리 사용 등의 위생 수칙 이외에도 수족관물 거품 제거용 식품 첨가물도 반드시 허가받은 것을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갑자기 열린 직원 전용 출입문에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의 빈틈에서 애꿎은 20대 아르바이트생만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이채영 기자입니다. 7살 된 여자아이의 이마가 시퍼렇게 멍이 든 채 부어 있습니다. 3주 전쯤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백화점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한가운데 통로를 지나가다 옆에서 갑자기 열린 문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머리 손상과 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압 장치가 있어서 살짝 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문을 세게 열었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이는 쿵 부딪혀서 거의 바닥에 주저앉았었고. 아이가 부딪힌 문은 식당에 딸린 탈의실 출입문으로 한 직원이 개인 물품을 가지러 갔다 나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탈의실 방향이 아니라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바깥 통로 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는 전신이다. 이래서 저희가 택시를 밖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회색 철문이었고 문이 열릴 수 있어 조심하라는 안내 문구 하나 없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즉시 안전 조치를 하겠다 했지만 사고가 난 직접적인 원인과 별 상관이 없는 도어락을 설치하는 데에만 3주가 걸렸습니다. 바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임시로 직원들이 나와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상으로 좀 풀어놨고 문 틀을 다 교체해서 다시 문을 안쪽으로 열 수 있게 바꿀 거거든요. 담당 구청이 현장에 나섰지만 건축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보고 돌아왔습니다. 복도문 설치에 관한 안전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문 규칙에는 이거 정도 이외에는 별도로 모든 문을 복도로 나가는 모든 문을 꼭 안으로 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안전 규정의 빈틈 속에 20대 아르바이트생만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개인 주의 의무 소홀로 보고 아르바이트생부터 먼저 입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백화점 관계자를 불러 시설 특성과 안전교육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청주시 흥덕구 신청사가 5월에 문을 엽니다. 청주시는 흥덕구 강내면에 577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지상 6층, 연면적 14,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흥덕구 신청사를 5월에 준공하고 현재 복대동 대농부지 임시청사는 흥덕구 보건소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 위에 또 패딩